안녕하세요, 펑부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작됐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아침이죠. 지금 기온이 약 23도, 평소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확실히 살짝 선선한 느낌이 들고요. 주변이 살짝 좀 어둡습니다. 아주 흐린 날씨. 하늘엔 또 구름이 가득하거든요. 햇빛이 내려쬐지 않는 그런 구름 많이 낀 흐린 날 아침. 거기에는 딱 좋고요. 오늘 아마 최고 기온도 그렇게 높이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0도 예상이 되네요. 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약 보통 수준. 공기가 그렇게 썩 맑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대기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간밤에 비가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이 이제 좀 축축하게 젖어 있고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네요. 일기예보에서는 지금도 비가 좀 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소강 상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지금 현재는 오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뭐 복장을 챙기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비 오면은 뭐 오늘 같은 날은 맞아주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명 있고요. 우산을 쓰고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네요. 심지어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산 쓸 정도의 비는 아니고요. 간혹 그냥 한 줄기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정도. 특히 주변에 나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나무 그 잎에서 떨어지는, 잎이 머금고 있던 그런 물방울이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각종 영화 드라마들을 좀 섭렵을 했는데요. 처음에 개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좀 빨리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제 비로소 이제 보게 됐네요.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뭔가 수학을 가지고, 게다가 수학의 연구자, 수학자죠. 수학자가 출연하는 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최민식 배우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미 소개는 됐어요.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수학자입니다. 거의 뭐 석학이죠.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수학 교수인 사람이 이렇게 북한 출신의 그 학자가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의 어떤 컨셉을 딱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단순 장르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뭔가 수학 천재가 출연하고, 네, 그런 천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 시련, 이런 것들,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대신에 다만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발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네, 어떤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다만 그런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학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게 하나의 큰 핸디캡으로 이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을 이제 이해를 해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예, 극복을 하게 되는 이야기. 약간 이런 플롯이 조금 익숙하죠. 예, 익숙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영화가 예전에 대략 한 90년대 후반쯤일 거예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예, 맷 데이먼, 그 다음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예,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 말이죠. 이 영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참 궁금했었거든요. 굿, 좋은, 예, 형용사. 그 다음 윌, 윌, 의지. 아니면은 무엇을 할 것이다,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의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헌팅, 심지어 헌팅은, 예, 사냥입니다. 좋은 의지의 사냥?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그게 좀 논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단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굿윌 헌팅.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에서는 참 그 설명을 들어봐야 안다고, 네, 이 영화가 구스 반 산트, 네, 라는 감독의 영화죠. 뜻이 뭐냐 확인을 했더니 굿은 좋은이 맞습니다. 좋은, 괜찮은, 뭐 되게 긍정적인 뜻이죠. 윌 헌팅이 뭐냐, 이름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 맷 데이먼이 여기서 천재 학생으로 나오죠. 수학 천재. MIT에서, 예, 그렇게 청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청소 일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회에 쉽게 좀 적응하지도 못하고, 좀 보통의 이제 그런 학생들처럼 이렇게 생활도 어려웠던, 네, 그런 학생이 그 MIT에서, 네, 어떤 수학, 네, 과학, 네, 분야에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네, 그거를 발견한 또 수학 교수가 있는 거죠. 그 분야의 교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과목이 수학이었는지는 좀 불분명하네요. 저도 이 영화를 본 지는 대단히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약간 화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유기화학 쪽.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쪽에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MIT입니다. MIT라는 학교의 학생들은 웬만한 다른 학교의 학생들하고는 좀 다르죠. 학교 자체도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거기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의 학교죠. 뭐 하버드, MIT, 뭐 프린스턴, 뭐 이런 학교들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특히 이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죠. 그런 어떤 컨셉이, 그런 어떤 장르적인 구성이 여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로 좀 끌어당겨질 거라는 예상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다만 이걸 좀 비튼 거죠. 이 배경이 되는 이런 장소가, 공간 자체가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아마 국제고 같은 중학교에서부터 실력자를 이렇게 선발해서 좀 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여기서는 상위 1%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 학생이 주인공이 아니고 수학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천재인 학생이 있는 게 아니고 천재인 그 수학 교수 출신의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학자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제 최민식 배우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이렇게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조금 예상은 가능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약간 폐쇄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정들이 좀 있어요. 가족 문제라든지 지금 뭔가 남북 관계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수행해온 지금까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평범하게 어떤 개인의 일로 치부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런 경우에 사람은 사실 좌절을 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 학교에 다니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그 학교 경비원으로 이제 역할을 하던 이 수학자, 수학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둘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아마도 자신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또 하나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다르긴 한데요. 천재 소녀가 등장하는 영화. 제가 이거를 되게 또 감명 있게 봤는데요. 구딜 헌팅도 물론 좀 이렇게 재미나게 좀 봤지만, 어메이징 메리라는 영화가 있죠. 2010년대 중반? 중후반? 한 이때쯤 나온 영화인데요. 메리라는 어린 친구가 나와요. 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생이고요. 그 삼촌으로 이제 나오는 크리스 에반스. 우리한테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 에반스가 이 친구의 삼촌으로 나오고, 외삼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로 나오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조카를 이렇게 키우면서 조카의 천재성을 알아봤지만, 조카가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빠지기를,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외삼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근데 주변에 갈등들이 많죠. 여기서도 메리를 뭔가 진짜 대단한 어떤 수학자로 만들려는 주변에 막 노력이 있고요. 그 반대로 이 아이의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소중한 가치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삼촌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약간 이런 천재가 나오는 플롯의 어떤 공통점은, 천재는 천재 그 개인만의 어떤 능력으로, 그 힘만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의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현실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그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과연 그 학생은 그런 타고난 재능으로 말이죠, 행복한 길을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어떤 시련에 부딪히고 어떤 주변과의 갈등이 생기고요.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로 이제 가득한 거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여기서는 학생하고 뭔가 그 선생님하고 그 수학자하고 관계가 이렇게 좀 뒤바뀐 채로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간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던, 특히나 재밌는 게 학생들이 말이죠, 이 북한에서 온 이 수학자이지만 그 본분을 숨기고 경비 일을 하는 이 경비원 아저씨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인민군이에요. 인민군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내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인민군이라는 그 개념으로 통칭을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 수학자가 만나는 그 학생, 어떤 앞으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이 학생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학생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약간 씁쓸함이 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틀로 이제 규정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게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좀 타당한 그런 호칭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누군가가 먼저 불렀을 그 호칭으로 그렇게 정해버리고 그대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는 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사실은 네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더 깊이 있는 눈길로 관찰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나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제는 생각하는 그 관계라는 게 바뀌는 거죠. 마음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마음을 연 다음부터는 이제 가치, 공통의 관심사, 여기서는 수학이에요. 수학을 통해서 이제 맺어지는 인연이거든요. 같이 좋아하는 수학이라는 어떤 탐구 과정, 탐구 대상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이 안에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따져보면서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의 거를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해낸 결과를, 풀어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깊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이제 갖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또 왜 수학인가, 여기서의 주제, 소재,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어떤 하나의 소재가 왜 하필이면 다른 무슨 뭐 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과학, 사회도 아니고 수학인가.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기도 하겠지만, 이 과목에 따라서 뭐 다른 학교를 진학하는데 당락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학인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든지 그 답에만 이르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객관식 수학, 찍어서 맞추든 뭐를 그냥 어떻게 연필을 굴려서 맞추든
그 과정을 따지지 않는 그런 수학을 이제 해오던 그런 패턴들, 특히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이 의미도 이렇게 가려진 채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사실은 과정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답은 결국 누가 구하는 것인가. 수학자 자신이 스스로가 그 답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수학을 어떤 상징으로 이용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에도 적용이 될 거고, 자기가 연구하려는 분야, 그 다음에 더 이제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한 생각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진정한 멘토를 만난 것이고요. 이 멘토가 된 수학자 역시도 이 학생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학생도 수학자한테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스승과 제자처럼 어떤 학문에 대한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소울메이트라고 할까요? 그때까지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관심사를 통해서 같이 누구보다도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인생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배우들의 열연, 최민식 배우의 그런 인상적인 수학자 연기, 경비원이자 수학자인 아저씨의 연기,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6시 50분이 이제 다 됐네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소간에 좀 무거운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이걸 좀 떨쳐버리고 오늘을 잘 버틴다는 마음으로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우리 또 내일 아침을 또 같이 맞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